안녕하세요. 박병아입니다.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게이트 전압을 어떻게 바이어스 잡을 건지, 또 게이트 전압을 잡는 것에 따라서 트랜지스터 혹은 회로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P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P 웨이파죠. 웨이파 위에 NMOS와 PMOS를 동시에 임플멘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CMOS라고 그러죠. 두 개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어서 이를 컴플리멘터리 머스펫에서 CMOS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중에서 두 PMOS, NMOS 중에서 NMOS의 동작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MOS는 P 서브 위에 N 플러스를 갖는 농도가 높은 농도를 때립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고도 절연체를 만듭니다. 간단한 SO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들죠. SiO2를 만들죠. 그리고 여기에 도체를 만드는데 그 도체 중에 폴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메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류는 요 M 플러스와 M 플러스 사이인 요 구간, 나중에 채널이 될 텐데, 여기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나머지 PN 정션은 다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야 됩니다. PN 정션을 보면, PN 다이오드를 보면 여기가 PN 다이오드가 있네요. 그죠? 여기도 PN 다이오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PN 다이오드를 다 리버스 바이어스 걸어야 되니까, 이쪽 서브스트레이트, P타입이죠. 서브스트레이트는 N타입보다 낮아야 돼요. 그런데, 요 한쪽, 요 S라고 쓴 소스고요. 이쪽은 드레인입니다. 여기는 게이트예요. 문이죠. 게이트예요. 그래서 소스가 그라운드 걸리니까 이 N 플러스가 그라운드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낮아야 되니까 요 서브스트레이트 바이어스는 리버스 걸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전압, 시스템의 가장 낮은 전압이죠. 싱글 서플라이 볼테이지면 그라운드에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이게 그라운드예요. 그죠? 그라운드입니다. 항상 그라운드에 시켜요. 자, 그 다음에 요 P섭을 그대로 메탈 연결하면 다이오드가 생깁니다. 우리는 얘가 양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P 플러스를 때려주는 거죠. P 플러스하고 메탈하고 연결하면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오미 컨택이 됩니다. 다이오드가 아니고 저항으로 되는 거죠. 다 그래서 M 플러스 때리고 P 플러스를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농도 높게 때리면 터널링 효과에 의한 오미 컨택을 만들어서 전류가 양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참고로 다이오드라는 거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P타입이고 N타입이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류가 이렇게만 흐르게 되어 있어요. 즉 P와 N이 순방향 걸려있을 때만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류가 안 흐르죠. 물론 니키진은 흐르지만 일반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NMOS만 동작을 보면, 자, 그러면 이제 한쪽에 바이어스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얘를 VD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라운드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P 섭 있는 것과 똑같이 그라운드 이렇게 타이가 되겠죠? 그라운드 타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게이트의 전압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의 전압을 올리면 여기가 플러스 차지가 되겠네요. 플러스 차지가 나오면 반드시 마이너스 차지가 옵니다. 일렉트릭 필드에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또 하나 여기 전압 올려서 하나 생기면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러면 P타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리콘이 14번입니다. P타입은 3가를 때리는 거죠. 최외곽 전자가 3개 있는 걸 주입을 합니다. 실리콘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실리콘이 구성되어 있죠. 실리콘이 14번이니까 최외곽이 4개입니다. 최외곽이 8개야 완전한 구조가 되니까 하나씩 꼬웁니다. 하나 빌려주고 하나 빌려주고 빌려오죠. 이런 걸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 3가의 보론을 때리면 3가는 하나가 있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주고받죠? 하나가 이렇게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얘는 열을 조금만 받으면 에너지를 조금만 받으면 이제 여기에 전자가 채워집니다. 그죠? 전자가 채워져요. 전자가 채워져 다른 데 전자 옮기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중성을 가지고 있다가 전자가 채워주면 마이너스 차지를 갖는 이게 차지가 생깁니다. 이걸 accept라고 합니다. 다른 이걸 받아들였다는 의미죠. accept 이온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게이트 쪽에 전압을 가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게이트에서 소스 쪽으로 채널 이쪽으로 오니까 실리콘 쪽으로 오니까 여기에 홀들이 밀려납니다. 즉 홀이 밀려나요. 다시 말하면 일렉트론이 여기에 채워지는 거죠. 채워지는 홀들이 그런 형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차지가 됩니다. 얘는 격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임모블, 움직일 수 없는 소자들이죠.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게이트 전압을 계속 올리면 이제 요 홀이 밀려나서 생기는 요 움직일 수 없는 요 격자들, 요 움직일 수 있는 요걸 뭐라면 디플리션 돼 있다고 그러죠. 공핍이 돼 있다고 표현합니다. 디플리션 이전에요. 그러면 이제 게이트 전압을 더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이너스 차지들이 여기서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돼요. 이쪽에서 오죠. 그래서 여기를 이름을 소스라고 붙인 겁니다. 공급하는 거죠. 그럼 얘들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게이트 전압을 굉장히 올려서 여기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일렉트론이 차지들이 생길 때 이때를 P타입에서 N타입으로 반전됐죠. 그래서 인버전 됐다고 표현합니다. 인버전 됐죠. 자, 인버전 정도가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인버전이 많이 되는 거죠. 그걸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그러고, 게이트 전압이 굉장히 낮으면 인버전이 되긴 됐지만, 즉 일렉트론이 있기는 있지만 아주 적은 거죠. 위크 인버전입니다. 그래서 중간은 마드릿 인버전이 되겠죠. 자, 인버전 정도가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게이트 전압이 크면 클수록 인버전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이엇을 이렇게 VD를 가하면 일렉트론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당겨오겠죠. 그래서 얘를 이름을 드레인이라고 붙인 겁니다. 잡아당기는 거죠. 그럼 전류는 일렉트론의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렇게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류가 흐를수록 이렇게 반전된 영역을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특성을 회로하니까 특성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예, 드레인 쪽에 일정한 전압을 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에 전압을 수입을 하면서 요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X축은 게이트 소스 간의 요 전압이 되어 있고요. 그죠? 예, VGS가 되겠고, Y축은 IDS,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이 작으면 전류가 거의 안 흐르는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인버전이 커져서 스트롱 돼서 전류가 많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VTH라고 쓰고 얘를 스레시홀드 전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여기는 스레시홀드 이하에 있을 때 아주 이크인버전일 때는 얘는 보통 전류가 디퓨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바이폴라가 디퓨전 전류입니다. 그죠? 즉 다시 말하면 디퓨전 전류는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전류가 대략 입력의 익스포넨셜 관계에 있습니다. 입력은 VGS-VTH겠죠. VTH 네, 이렇게 익스포넨셜 관계에 있습니다. 자, 얘는. 그 다음에 이쪽은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그러고요. 이쪽은 이제 전류가 대략
VGS-VTH의 n승입니다. n이 롱 채널일 경우는, 채널이 길 경우에는 n이 대략 2에 가깝습니다. 2죠.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스퀘어로라고 표현합니다. 스퀘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전류를 우리가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전류를 여기다도 세팅할 수 있고, 여기다 세팅할 수 있고, 여기다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세팅하는 요 정도, 이거를 바이어스 잡아 트랜스를 일정한 곳에 치우치게 세팅했다고 해서 바이어스라고 표현하고요. 요 각각 지점을 트랜스의 동작 지점,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여기만 가면 이렇게 전류가 여기 세팅됩니다. 즉 여기에 드레인 소스 간의 동작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DC 전류가. 그럼 얼마만큼 가했냐면 스레셜드보다 이만큼 더 가했습니다. 그죠? 이만큼 뭐예요? VGS 빼기 VTH입니다. 즉 게이트에 이만큼의 전압을 오버해서 드랍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이거를 OV라고 쓰고 게이트 오버 드라이브 볼테이지라고 부릅니다. 혹은 게이트 이펙티브 볼테이지라고 부르죠. 게이트 이펙티브 볼테이지라고 부릅니다. 이펙티브 볼테이지라고 부르죠. 자, 얘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게이트에 스트레스보다 더 많이 가면 갈수록 전류가 많이 세팅돼요. 그죠? 즉, VGS가 크면 클수록 드레인과 소스의 전류가 커지니까 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워 컨섬션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파워 컨섬션은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많아지니까 일정한 서플라이에서 파워가 많아지는 거죠. 자, 얘를 말이에요. 이쪽이 리니어 스케일이고 왼쪽 그림에서 Y축이 리니어 스케일인데 Y축을 이제 살짝 로그 스케일로 바꿔보겠습니다.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요. 로그 스케일 바꾸면 오른쪽처럼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요 전압이 이쪽 영역이고요. 전류가 여기 영역입니다. 여기를 위크 인버전이라고 부르죠. 위크 인버전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서브 스레숄드라고 부릅니다. 스레숄드 이하, 서브 스레숄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스트롱 인버전이에요. 스트롱 인버전. 인버전이 세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스트롱 인버전. 자, 여기가 적당하게 돼서 마드릿 인버전입니다. 자, VGS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트랜지스터를 이크 인버전에 갖다 놓을 수 있고 마드릿 인버전에 갖다 놓을 수 있고 스트롱 인버전에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랜지스터가 우리가 이렇게 NMOS 기준으로 보면 드레인, 소스는 그라운드로 놓죠. 그 다음에 게이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류가 IDS 커런트고요. 여기가 게이트 소스 전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드레인과 소스 전압을 VDS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위크 인버전에 갖다 놓을 수 있고 마드릿 인버전에 갖다 놓을 수 있고 스트롱 인버전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 위크 인버전 경우에는 우리가 VGS를 대략 VTH보다 작게 걸으려면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에 전류 레벨은 상당히 작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류가 트랜지스터의 폭에 라는 걸 이게 덴시티 커런트 덴시티입니다. 커런트 덴시티가 상당히 절대값이 작은 것이에요. 절대값이 작은 겁니다. 이크 인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서브 스레숄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이크 인버전에서 우리가 회로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주로 굉장히 노파워가 요구하는 센서 디바이스라든가 혹은 보청기라든가 이런 회로들은 주로 이크 인버전에서 파워 컨섬을 무진장 적게 해야 되니까 거기서 동작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게이트 전압을 스레셜드 전압보다 크게 하면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스트롱 인버전 속에서 이제 VDS를 VGS-VTH로 대변되는 게이트 오버드라이브부터 작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게 VDS고요. 여기가 IDS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죠. 자, 이게 VGS예요. 여기에 IDS입니다. 자, 이게 VD입니다. VD. 그죠? VDS예요. 자, 게이트 전압을 일정하게 세팅해 놓고, 예를 들어 0.1V, 예를 들어 VGS1이라고 세팅해 놓고, 드레인 전압을 수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게이트 전압을 세팅하고, VDS 수입하면 이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나와요. 그 다음에 VGS를 다시 올려서 세팅하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 올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여기가 대략 여기가 VGS1 빼기 VTH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조건이 어디에 VDS가 요 VGS-1보다 적은 영역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리니어 영역의 어떤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보다 큰 VDS가 VGS-VTH보다 큰 영역. 그죠? 여긴 요 그레이로 친 이쪽이죠. 이쪽을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전류가 거의 VDS에 따라서 거의 세츄레이션 돼 있어요. 물론 디바이스에 따라 실제 디바이스는 여기에 이렇게 더 올라가죠. 그러면 VDS가 전압이 많이 걸리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서 전류가 조금씩 더 흐릅니다. 여기에 세츄레이션이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회로를 동작시킬 때는 증폭계 동작할 때는 트랜스를 요 영역 그레이 쪽에 있는 요 쪽에 바이어스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게이트 전압의 그 크기에 따라서 위크 인버전, 마드리드 인버전, 그다음에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위크 인버전은요. 위크 인버전은 디퓨전에 의한 전류가 결정되는 대략 아이디의 드레인과 소스의 전류가 여기 어떤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죠? 여기에 WL에 비례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입력 전압에 익스포넨셜 관계 있어요. 이게 익스포넨셜입니다. 파이플라와 똑같거든요. NPN 트랜스를 보면 대략 보면 NPN의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 여기 전류가 이렇게 IC 전류는요. C 전류는 대략 IS 세츄레이션 커런트의 익스포넨셜 요거는 입력이 뭐냐면 베이스 에미터 볼테이지입니다. 베이스 에미터 볼테이지의 오버 VT예요. VT는요. VT는 KT of Q라고 표현하고 이걸 서멀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이유는 K는 상수고요. Q도 그 차지 하나가 가지고 있는 토탈 차지량이에요. 얘는 T는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전압이 서멀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전자를 배울 때 상온에서 26mm 대략 26mm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스트롱 인버전인데 전류가 대략 입력 전압의 N승입니다. N은요, 이보다 적습니다. N이 2일 때가 이제 우리가 그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N 1을 쓸 텐데, 그때가 ID가 VGS-VTH의 2예요. 스퀘어. 2가 스퀘어죠? 이런 걸 스퀘어로 커런트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트롱 인버전에 즉 VGS가 스레셜드 볼테이지보다 크고, 그 다음에 V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이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보다 크고, 그죠? 그 다음에 L이 롱 채널이라고 가정하면, 롱 채널의 길이가 굉장히 크다고 가정하면요. 롱 채널을 가정하면 우리가 전류가 대략적으로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요거로 결정됩니다. 얘는 U는 모빌리티고요. COX는 단위 면적당 그 게이트와 채널 간의 그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입니다. 옥사이드 캐패시턴스고요.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입니다. 얘는 디바이스 위스고 디바이스 랭스입니다. 얘가 입력이죠. VTH는 스레셜드 볼테이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드레인이고 소스죠. 네, 게이트입니다. 이게 VGS에서 결정되잖아요. 이 전압이 변하면, 이 전압을 우리가 변동시키면 드레인 소스나 전류를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변동시킬까? 쟤를 변동시키면 얼마나 변동시킬까? 즉 다시 말하면 출력이 IDS로 보면 입력 VGS를 변동시켜서 얼마나 변동시킬까? 요게 단위가 컨덕턴스죠? 저항분의 컨덕턴스죠? 전류라는 게 전압이니까요. 컨덕턴스입니다. 컨덕턴스인데 입력은 게이트 소스고 그 다음에 출력은 드레인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드가 아니죠. 그래서 입력 게이트 소스에 전압을 가해서 드레인 소스의 전류를 컨트롤하니까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 트랜스로 붙여서 그 다음에 컨덕턴스죠. 트랜스 컨덕턴스입니다. GM 굉장히 중요하죠. 다이플라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진공관도 똑같습니다. 입력 전압이 변하면 출력 전류가 얼마나 변하냐. 그죠? 그러면 이게 큰 GM, 그 다음에 출력 변동량을 전압 변동량 하면 어떻게 나요? 출력 변동량에다가 저항을 곱해주면 출력 변동량이 나옵니다. 출력 전압 변동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GM이 크다는 GM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GM이 큰 디바이스를 쓰면 동일한 입력을 넣고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GM을 보면 이런 정의라고 가정하면 GM 이런 정의 가정하면 여기에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값에다가 여기서 VGS1 VTH를 구해서 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스퀘어를 하고, 그죠? 그러면 스퀘어를 곱해줬으니까 나눠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하고요. 2분의 1 곱했으니까 여기도 2분의 1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ID예요. 대략 ID죠? 그 다음에 2는 올라가니까 2고요. 그 다음에 남는 건 분모항에 남는 거 이거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 세 개씩으로 대략 표현되는데 GM이 그 선택은 어떤 파라메타를 픽스되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변수가 뭔지에 따라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뭘 다루려면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에서 즉 VGS-VTH로 표현하는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하고 다른 회로의 특성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즉 노이즈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에 파워 컨섬션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 즉 효율이겠죠? 파워 컨섬션 효율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GM over ID, 즉 동일한 바이어스에 따라서 GM이 어떻게 나오냐, 즉 트랜스 컨덕턴스 이피션시입니다. 이피션시죠. 그 다음에 밴디스죠. 밴디스가 어떻게 밴디스는 FTO 관련되어 있으니까 트랜지 프리퀀시
크면 밴드위스가 당연히 클 거예요. 동일한 캐패시터라고 그러면, 동일한 로딩 캐패시터가 있다고 가정하면요. FT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럼 시그널 스윙하고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매칭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가 클 때하고 작을 때의 매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노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는 기본적으로 랜덤 프로세스입니다. 랜덤 프로세스예요. 랜덤 베어리어블이죠. 랜덤 베어리어블입니다. 확률 게임이에요. 랜덤이라는 건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이에요. probability입니다. 자, 거기에는 모든 도체는 저항이 R이 있다고 하자면 이 도체는 서멀 볼티지를 만듭니다. 서멀 파워를 만드는데요. 토탈 파워는 4KT R의 델타 F입니다. 자, K는 상수고요. R은 저항값이고, 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고, 요 델타 F는 노이즈 밴드위스입니다. 즉 동일한 그 저항이라도 노이즈를 측정하는 밴드위스가 크면 확률 게임이니까 많이 들어오겠죠? 전압이 커집니다. 파워가 커지죠. 노이즈 파워라고도 부릅니다. 즉 왜 파워라고냐 보시죠. 파워는 VI인데요. I는 R분의 V죠. 그럼 V 스퀘어예요. 그죠? 당연히 RMS 값이고요. 그러면 R을 이름으로 노멀라이즈 시키면 V 스퀘어 파워입니다. 그죠? 혹은 RMS 스퀘어라고도 표현하고요. 동일하게 전류를 보도록 하죠. I, VI인데요. 전류를 표현하면 I 스퀘어 R이죠. 그 R을 이름으로 오면 I 스퀘어도 파워라고 부릅니다. 그죠? I 스퀘어 파워고 이 RMS 스퀘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노이즈 파워라고 불러요. 이 단위는 당연히 볼티지 스퀘어겠죠. 그죠? 볼티지 스퀘어입니다. 자, 그러면 단위 헤르츠당 노이즈 파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4KTR이겠죠. 얘는 볼테이지 스퀘어 퍼 헤르츠가 단위겠네요. 그죠? 이걸 서멀 노이즈라고 합니다. 모스펫 같은 경우는 서멀 노이즈 외에 샷 노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원오브 F 노이즈가 있습니다. 샷 노이즈는 PN 정신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겁니다. 바이플라 혹은 다이오드 이런 쪽에서 샷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죠. 원오프 노이즈가 있습니다. 원오프 노이즈는요 기본적으로 그 제너럴하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리콘이에요, 그죠? 실리콘은 이렇게 각각에 따라서 완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실리콘이 14번이니까 하나씩 주고받아서 최애각 8개를 갖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랐거든요. 웨이프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옥사이드고 이게 게이트 쪽이잖아요. 메탈이잖아요. 여기 잘려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요 격자들이 없습니다. 점선을 표현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일렉트론이 혹은 피모스는 홀이 지나가다가 여기에 붙들립니다. 이걸 트랩이라고 그래요. 트랩. 그냥 붙들렸다 한참 있다 시간이 걸려도 또 놔요. 리트랩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 트랩 된 놈은 가다가 10개 가다가 하나 트랩 됐으면 10%가 잊어버린 거죠. 노이즈입니다. 일렉트론의 흐름이 전류니까 노이즈예요. 노이즈인데요. 그 노이즈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를 게이트 쪽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이 노이즈가 원오프 노이즈가 대략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원오프 노이즈 스퀘어로 표현하면 상수가 있고요. K가 상수에 있고 COX에 WL에 원오브 P예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돼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물론
델타 F가 있습니다. 1Hz의 노멀라이즈 시키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 보면, 아, 면적을 키우면 줄어드네요. 그죠? 당연히 확률 게임이니까, 면적이 큰 데서는 그, 많은 일렉트론이 흐를 텐데, 그 중에 한두 개가 빠져나가요. 100개의 일렉트론이 흘러가는데, 하나가 빠져나가면 1%입니다. 그죠? 그런데 10개의 일렉트론이 여기 흘러가는데, 거기서 하나 빠져나가면 1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적이 큰 놈이 원앙 에너지가 주네요. 그죠? 원앙 에너지 줍니다. 특성이 이렇게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멀로이즈는요. 서멀로이즈는 드레인과 소스 간의 채널이 다 저항이잖아요. 저항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류 노이즈를 보면 4KT 감마의 GM 델타 F입니다. 그죠? 델타 F 노이즈 밴드 있어요. 자, 감마는 실험치인데 여기에 스케일 다운되면 즉 채널 랭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커져요. 일반적으로. 이건 GM이죠. 아까 GM이죠. 자,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단위는 당연히 얘는 암페어 스퀘어가 됐네요. 단위의 쪽으로 표현하는 단위의 입장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죠. 얘는 4KT 감마 GM이 되겠네요. 단위는 암페어 스퀘어 퍼 헤르츠가 되겠네요. 그죠? 자, 얘를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에 있는 노이즈 파워를 게이트 쪽의 전압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와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의 관계는 뭐가 있나요? GM이죠? 아, 즉 다시 하는 VGS로 즉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를 게이트 소스 전압으로 바꾸려면 GM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타워니까 스퀘어니까 뭘로 나눠주면 되나요? 요 IN에 이거를 GM 스퀘어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GM 스퀘어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KT 감마의 델타 F의 오버 GM이 되겠죠? 요게 뭐나요? 입력적으로 환산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전압, 노이즈 파워가 되겠죠? 자, 모스펫 같은 경우는 채널 노이즈가 서멀 노이즈인데 이렇게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류로 표현하든가 혹은 게이트 쪽으로 환산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쪽으로 계산을 환산 리포해서 환산하는 리포라고 그러죠. 리포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이즈와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방금 표현했던 커런트 노이즈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하죠. 얘는 IN의 스퀘어는 이때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단위 헤르츠당 노이즈 커런트 파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KT 감마 GM이라고 했죠? GM이 아까 대략 어떻게 되면 이게 approximately 롱천일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GM입니다. 얘를 보면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렇게 커런트로 표현되는 커런트 소스로 표현되는 이 디바이스에 노이즈를 줄이려면 커런트 노이즈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GM을 줄여야 돼요. 그죠? GM을 줄여야 되죠. 그 외에 뭐예요?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를 증가시켜야 돼요. 그죠? 증가시켜야 돼요. 증가시켜야 돼요. 그러면 동일한 커런트라고 그러면 동일한 커런트라면 어떻게 될까요? 채널 랭스를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자, 얘를 말이에요. 얘를 이제는 커런트가 아니고 볼테이지로 이렇게 환산했을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면 VN 스퀘어의 델타 F는 그죠? 아까 표현한 것처럼 4K KT 감마의 오버 GM이죠. 그죠? 얘를 슬쩍 GM을
아까처럼 하면 프로케이티 감마의 2id 오버 2id 분의 vgs 마이너스 vth야. 그죠? 얘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이 트랜스 GM을 키워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를 낮춰야 돼요. 그죠? 낮춰야죠. 그래야 적어지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커런트라고 그러면, 동일한 커런트 흐르고 있다 그러면, 요거 줄이려면 어떻게 되나요? 랭스를 최소한으로 써야 돼요. 즉, 다시 말해 이렇게 증폭기로 이렇게 전압을 가는 이 트랜스터는 랭스를 최소한으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커런트 소스를 쓰면요. 랭스를 키워야 노이즈를 줄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VGS-VTH로 표현하는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를 키워야 되는 거죠. 네? 자, 간단하게 이제 회로를 한번 아주 심플한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회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앰프 중에서 여기 소스 쪽을 공동으로 놓고 여기에 신호를 놓겠습니다. 여기 바이어스 잡게 있죠? 그 다음에 이게 M1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드, 여기에 노드를 놓으면 되는데 노드를 액티브 소자로 놓겠습니다. PMOS로 놓겠어요. VDD. 여기 PMOS에 바이어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력이죠? 이게 출력이에요. 자, 그러면 노이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는 각각의 노이즈가 서로 다르니까 노이즈는 랜덤이니까 RMS 스퀘어의 합이 토탈 노이즈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만들어서 IN M2라고 그러면요. 2의 스퀘어 되고요. 여기도 IN1의 스퀘어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 노이즈의 토탈 합 노이즈, 각각 노이즈가 합 출력의 아웃풋 노이즈의 합은 말이에요. 얘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 IN2의 스퀘어에 왜 전압을 만들려면 이 출력에서 임피던스를죠. 임피던스 뭐에 P모스와 N모스가 패러럴 돼 있죠. R로 N과 R로 P가 패러럴 돼 있어요. 스퀘어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스퀘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놈이 기여한 놈은 어떻게 되나요? 요놈이 기여한 놈은 이렇게 됩니다. I N1의 스퀘어에다가 똑같이 R로 P, R로 N 스퀘어가 되겠죠. 이게 토탈 노이즈예요. 얘를 이 토탈 여기로 표현된 이 노이즈를 이렇게 입력적으로 환산하고 싶어요. 입력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전달함수로 나누면 되죠. 그 전달함수가 어떻게 돼요? 전달함수가 V5 출력 쪽의 입력은 GM RO N RO P잖아요. 그죠? 파워니까 스퀘어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GM1이겠죠? 네. 그럼 어떻게 입력의 토탈 노이즈 파워는 이걸로 나누면 돼요. 어떻게 되나요? GM 스퀘어니까 캔슬 아웃 되고 GM1의 스퀘어 I N2의 스퀘어 그죠? 그 다음에 저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GM1의 아이고 스퀘어 그 다음에 I N1의 스퀘어. 자, 이걸 각각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얘는 4KT 감마의 GM1 그죠? 얘는 9KT 감마의 GM2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출력의 입력으로 환산한 노이즈의 단위 혈액장 파워는 그죠? 파워는 4KT 감마의 GM1 M1이 컨트리뷰션 한 거죠? 입력 트랜스터 그 다음에 소스 쪽에 노이즈 컨트리뷰션 4KT 감마의 GM2의 GM1 스퀘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죠. 얘가 M2가 커런 소스가 기여한 거예요. 자, 얘를 보면 어떻게 하면 당연히 입력 트랜스 아까 보면 요게 입력이 AC만 그리면 이게 입력이에요. 출력이죠? 요게 M1이에요.
M2죠. 얘는 전압을 증폭하는 드라이버로 동작했고, 얘는 액티브 노드에 즉 커런 소스로 쓴 거예요. 커런 소스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 입력 환산 전압을 노이즈 파워를 줄이려면 얘의 GM은 줄어야 돼요. 그죠? 여기 줄어야 돼요. 얘의 GM은 증가해야 돼요. 증가해야 줄죠. 자, 얘를 이제 아까 같이 게이트 오버드라이브들을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케이티 감마에 두 아이들은 똑같게 해요. 그죠? 자, VO 오버드라이브 넣으면 여기는 1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는요, 게이 오버드라이브 때 2에, 아이고, 죄송, 1에 오버드라이브 때 2가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네? 노이즈, 토탈 노이즈 줄려면 얘는 줄이고요. 얘의 게이트 오버드라이브는 VGS-1 빼기 VTH1은 줄이고요. 그죠? 얘는요, 소스로 쓴, 커런 소스로 쓴 얘는 증가를 시켜줘. VTH2 VTH1으로, 2로 표현되는 요거는 증가를 시켜야 되죠. 그죠? 그래서 토탈 입력 리포드 노이즈 파워, 인풋 리포드 노이즈 볼테지 파워라고, 그냥 파워라고도 표현하고요. 볼테지라고 표현하고요.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입력 트랜스트의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지는 작게, GM을 크게. 자, 그 다음에 소스, 커런 소스 동작하는 액티브 로드의 트랜스트 GM은 낮게, 즉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지는 크게죠.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노이즈와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지의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밴디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디스는요, 밴디스는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보통 FT를 다룹니다. FT는 트랜짓 프리퀀시라고 그러고요. 트랜짓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DC를 잡아놓은 DC를 세팅해 놓고, DC를 세팅했습니다. DC를 세팅, AC만 보면 그라운드고요. 게이트에 전압을, 전류를 집어넣습니다. IG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드레인 쪽에 커런트가 흐르겠죠. 그러면 ID 커런트와 IG 커런트가 여기에 2파이 F 특성을 가져요. 이거죠. 왜요? 여기에 CGS가 있어요. 게이트와 소스 간에 캐패시터가 있고, 그 다음에 드레인과 캐패시터 간에 오블랙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CGD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요거 출력 나누기 입력 커런트가 변해요. 여기에 1이 되는 그때의 주파수를 FT라고 표현합니다. 왜 1일까요? 하필이면 1일까요? 당연하지. 왜? 입력의 신호를 집어넣어서 출력이 1보다 커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1 되는 포인트, 그쪽을 정의를 해서 그걸 FT라고 합니다. FT는요, 이걸 풀면, 이렇게 이 정의에서 풀면 FT는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CGS와 CGD,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트 캐패시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는 대략 이렇게 표현돼요. 자, 아까 GM의 3개 중에서 제일 앞단 것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CGS는 토탈 게이트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의 3분의 2가 얘가 세츄레이션일 때 3분의 2 정도 돼야 롱 채널일 경우에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요, FT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얘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FT를 키우려면 랭스가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FT를 빠르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65나노면 65나노 채널 랭스를 쓰면 돼요. 그죠? 22나노면 22나노 채널 랭스를 쓰면 됩니다. 미니멈 채널 랭스를 가능하면 쓰면 된단 말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그 다음에 얘를 게이트 보드를 키우면 돼요. 즉 바이오스를 세게 그러면 되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얘가 트랜스터예요. 이제 트랜스터인데 라자비 선생님의 책에서 카피해 왔습니다. 자, X축이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예요. Y축이 FT입니다.
FT가 얘기는 대략 approximately 이게 VGS-VTH로 가다가 이게 게이트 오버 드라이브 크면 게이트 오버 드라이브 때 크면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게이트죠? 게이트 전압이에요. 여기가 VGS 여기가 크면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죠? 네, 이렇게 버티컬 일렉트릭 필드가 커집니다. 그럼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면 이렇게 움직이는 모빌리티의 스피드를 세츄레이션 시켜요. 그래서 여기는 모빌리티 세츄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스피드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플랫 하게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다 하면 어떻게 돼? FT 얻는 이득은 별론데 파워는 많이 먹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FT는 요 근방에서는 즉 여기에서는 세츄레이션이 모빌리티 세츄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구간에서는 FT는 게이트 오버 드라이브 볼테이지에 거의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워 이피션시예요. 파워 이피션시입니다.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GM의 단위 커런트당 GM이 어떻게 되냐, 이게 GM 이피션시예요. 자, 이렇게 보면 모스펫은요 기본적으로 대략 이렇게 됩니다. 그죠? 세츄레이션에 있을 때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돼요. 파이프라인 이렇게 됩니다. 파이프라인 이렇게 돼요.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되잖아요. IC가 approximately IS의 VB over VT니까 얘를 VB IC over VB 하면요 IC over VT가 됩니다. VT는 서머 볼테이지예요. KT over Q입니다. 파이프라인 이렇게 돼요. 베이스 전압, 베이스 에미터 전압에 따라서 일정합니다. 플랫해요. 모스펫은요, 모스펫은 여기에 뭐 게이트 전압이니까 이걸 노멀라이즈 시킬 수 있죠. 게이트 플러스 스레셔드 할 수 있어요. 스레셔드는 거의 일정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하면 위크인 버전이에요. 효율이 크죠? 네. 얘는 스트롱인 버전입니다. 스트롱인 버전은 효율이 떨어져요. 그죠? 단위 커런트당 GM이 떨어지는 거죠.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마드리셔예요. 마드리시. 적당히 인버전 되어 있는 거. 마드리 인버전 영역이에요. 인버전. 그죠? 자, 이걸 보면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가 크면 요 효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죠? 떨어져요. 자, 그래서 게이트 오버드라이브를 증가시키면 파워가 증가하니까 파워 이피션이 떨어져서 파워가 증가하는 거죠. 파워가 증가합니다. 이크 인버전의 바이어스인 걸 때 여기죠. 이크 인버전의 바이어스 걸었을 때는 트랜스 컨덕턴스 이피션시가 좋습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 대략 보면 말이에요. 여기도 ID 오버 NVT예요. 그죠? 바이플러와 거의 비슷하죠. 형태가 N이 바이플러는 1인데 거의 1인데 반해서 모스펫은 N이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매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칭은 말이에요. 매칭은 우리가 데이터 보다를 낮게 했을 때 위큰 버전이죠. 위큰 버전 때 매칭에 이제 트랜스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전류가 말이에요. 전류가 예를 들어서 스트롱 버전에서는 VTH요. N승이에요. 그 다음에 위큰 버전에서는요. 대략 N, VGS만 VTH 이 정도 됩니다. 익스포넨셜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위큰 버전 들어왔을 때, 즉 다시 말하면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때 낮을 때에는요, 요 스레셜드 미스매치가 굉장히 큰데 이 스레셜드 미스매치 큰 거로 인해서 미스매치 양이 커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동일한 매칭을 만드는
필요가 있다. 디퍼런셜 램프보다 디퍼런셜 램프의 매칭을 잘하려면 레이아웃을 잘 해야 됩니다. 사이즈 좀 큰 게 만들어야 돼요. 레이아웃 잘하고 사이즈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동일한 레이아웃이라 그러면 커런트를 좀 더 쓴 거, 즉 다시 말하면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를 키운 놈이 그보다 낮은 놈보다 매칭이 좋습니다. 자, 이제 커런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심플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런 미러는 이렇게 M1이에요. 이게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를 아주 PVT 변동이죠.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에 프로세스, 템퍼리처가 변하더라도 아주 무감한 골든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얘를 카페에 쓰죠. 카페에 씁니다. 이렇게 여기서 I아웃이에요. 여기에 M2예요.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사이즈 1배고 1배 사이즈짜리고 이게 N배면 I아웃은 hopefully N times I reference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야, 그런데 얘가 VGS-VTH로 대변되는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매칭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자, 이걸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레퍼런스에 1대1로 보고 I 레퍼런스가 밑으로 좋겠죠? I 아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보면요. 세츄에이션이 있다 그러면 2분의 1에 롱 채널이라고 가자면 대략 이렇게 흘러갑니다. 2죠. 그죠? 레퍼런스니까. 그 다음에 VGS2에 VTH2 여기 아웃풋이 2니까 플러스 대략 VDS2 이렇게 될 겁니다. 밑에는 똑같이 CX고 WL1이겠죠? VGS1 over VTH1에 1에 VDS1일 겁니다. 자, 여기는 맨 마지막은 VDS 차이예요. 그죠? 이렇게 여기는 VDS가 VGS네요. 그죠? 그런데 얘는 M2는 달라요. 이 전압이 어디냐에 따라서 VDS 결정되죠? 그래서 얘의 차이에 의한 거는 우리가 시스테매틱 에러입니다. 얘는 빼고 미스매치만 보려니까 얘는 빼고요. 얘는 나중에 정확히 매칭하려면 사실은 요 M1과 M2의 VDS까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얘는 빼고요. 시스테매틱 없으시니까 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오메트리 레이쇼죠? 지오메트리 레이쇼입니다. 얘는 잘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프로세스 매칭이에요. 얘는 잘 맞을 수 있어요. 얘를 보시도록 하죠. 얘가 스레숄드 미스매치가 생겼습니다. 가장 심하니까는요. VGS는 같아요. 왜? 여기가 게이트가 묶여 있죠? VGS는 같습니다. 그래서 스레숄드 미스매치에서 이게 VGS 크면 이게 크면 말이에요. 이 약간의 매칭 성분이 기여하는 게 적을 겁니다. 그죠? 작으면 VGS가 작으면요. VGS 작으면 요게 작으면요. 요거의 매칭이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전체 컨트리뷰션이 클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VGS 빼기 VTH가 작은 놈이 매칭 특성이 큰 보다 나쁘다 이런 거죠. 만약에 얘가 리크인 버전에 들어있다고 가정하면요. 리크인 버전에 가정하면 리크인 버전은 대략 익스포넨셜이니까는요. 이렇게 될 겁니다. VGS-2에 VTH2에 N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레퍼런스니까 VGS1 VTH1 그 다음에 N VT VT는 여기서 KT하고 Q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VS- VTH 굉장히 적겠죠. 위크인 버전이니까. 위크인 버전이 그러면 얘가 미스매치가 굉장히 클 텐데 미스매치가 10% 동일하다 그러면 이
미스매치가 컨트리뷰션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즉 VGS 결론을 얘기하면 VGS-VTH가 게이트 오버 다이얼트라는데 이놈이 작으면 미스매치 양이 스레셜드 볼테지의 미스매치에 의한 전체 미스매치가 미스매치 영향을 미치는 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여기서 결론은 V 오버 볼테지가 큰 놈이 매직 특성이 좋아지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놈이 큰 놈보다는 매직 특성이 나빠진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게이트 오버 볼테지를 조절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스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윙은 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VDD, 그라운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혈의 일부는 DC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DC로 필요한 부분이 있죠. 트랜스터들이 세츄레이션에 의해 동작하도록 바이어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시그널들이 스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스윙을 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아까 예를 들었던 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로드가 액티브 로드 달혀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PMOS예요. VDD에 여기 바이어스 잡혀 있습니다. 여기가 M1이고 여기가 M2예요. 여기가 입력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바이어스는 다 생략했습니다. 입력에 출력입니다. 얘의 출력대 입력은 대략 마이너스 시그널 스윙이니까 G에 맞네. RON과 ROP죠. 얘가 스윙 여기 움직이면 입력이 움직이면 여기에 전류가 G에 만에 V1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변동량에다가 입력에 따른 출력 변동, 커런트 변동량에다가 여기에 임피던스를 곱하면 되는데 임피던스 이거예요. 그죠? 자, 스윙을 보도록 하죠. 스윙을 여기 맥스 볼트가 해요. 여기가 세츄레이션, M2가 세츄레이션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 전압이, 이 출력이 맥스 올라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대략 VDD 빼기 VDS 세츄레이션 2에 요 M2의 세츄레이션 유지해주기 위한 VDS 값이죠. 이게 값. 밑에는요. 그라운드보다 VDS 세츄레이션 1이에요. 즉 다시 말해 M2를 세츄레이션 M1을 세츄레이션 하기엔 꼭 필요한 요 전압이죠. 요 사이에서 움직여요. 요 사이에서 움직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VDS의 미니멈 값, VDS 미니멈 값은요, 얘를 VDS 세츄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즉, 얘가 트랜스터, 이 M1 모스펫 트랜스터가 세츄레이션에 유지하기 위한 가장 미니멈 값, 이게 아이디죠. 예를 들어서 IDS예요. 이렇게 표현된 다음에 여기죠. 이 전압이. 요게 VDS 세츄레이션인데요. 요게 VGS 마이너스 VTH죠. 자, 여기에서 다 S합해야 되니까. 여기서. 미니멈 값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VDS, 즉,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AC 스윙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AC 스윙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VDS 값은 여기다 놓을 거냐, 여기서 조금 변하면 밑으로 내려오지 않죠? 그러면 여기다 놓을 거냐, 여기서 세팅할 거냐, 여기서 세팅할 거냐 차이죠? 즉 VDS 미니멈 값에다가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플러스 얼마만큼 갖다 놓을 거냐, 이만큼 55mm를 갖다 놓을 거냐, 그거는 그 이상을 갖다 놓냐, 이상을 갖다 놓으면 여기에 바이어스 잡겠죠. 그죠? 자, 어디에 갖다 놓을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이 기울기죠. 이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인데 이 기울기분의 1이 R호예요. 그죠? 즉
드레인과 소스 간의 AC 전압이라, AC 저항이라고요. 그게 커야, 왜? 게인이라는 건 GM 곱하기 AC, 출력 AC 저항이니까요. 이게 트랜스터가 낼 수 있는 맥스 게인이죠? 인트리직 게인이에요. 그죠? 트랜스터 인트리직 게인입니다. 여기에 크기, 트랜스터 인트리직 게인의 크기가 이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기 위해서 RO가 큰 쪽에 VDS를 세팅해 줘야 되는 거지. 그죠? 세팅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그러면 어디다 바이어스 잡는 게 가장 밴드위스도 좋고 효율도 좋을까? 아까 효율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VGS-V 오브 볼테이지였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효율이었습니다. 즉 GM 오브 ID였어요. 얘는 위킨 버전이 가장 크고 세츄에이션 영역으로 가면 떨어졌어요. 그죠? 여기가 마드리드. 그 다음에 FT는요. V 오브 FT는 세츄에이션이 일하지 않으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올라오면 세츄에이션이 이렇게 세츄에이션이었습니다. 얘 프라닥을 Y축에 놓고요. 요거 GM 오버 ID 예, FT를 Y축에 놓고 X축을 데이터 보드라고 놓으면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돼? 여기가 마지막에 두 개 프라닥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지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요 마드리드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세츄에이션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다 놓으면 마드리드 쪽에 놓으면 마드리드 쪽에 놓으면 이피션시와 FT 밴드위스를 결정하는 FT의 프라닥이 가장 커요. 즉 다시 말해 아까 보면 VGS 그 다음에 ID 로고 그래프 보면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여기가 스트롱인 버전, 마드린 버전, 이게 위퀸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트 오버 드라이브 볼테이지는 컸을 때와 작았을 때 어떻게 행동되는지 보면 큰 놈을 쓰면 말이에요. 큰 놈을 쓰면 FT가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죠? FT가 커진다고. 모빌리티 세츄에이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밴드위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예요. 동일한 트랜스 가지고 디바이스 매칭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커런 소스가 컨트리뷰션하는 입력 노이즈를 줄인다고 그랬어요. 자, 크게 만들면. 반면에 낮게 선정했을 때는 작게 선정, 게이트 오버를 작게 선정하면 GM 오브 ID로 표현되는 트랜스컨덕턴스 이피션시가 트랜스컨덕턴스 이피션시가 좋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노 파워를 임플멘테이션 할 수 있어요. 파워 컨섬션 작게 임플멘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 스윙이 커져요. 시그널 스윙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인풋 트랜지스터 커런트 소스는 게이트 오버 볼테이지를 키워야 되지만 인풋 트랜지스터는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게이트 오버 드라이브 볼테이지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죠. 트랜지스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상반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할 때 퀘션이 어디다 놓고 설계하냐 이거 어디다 놓고 설계하냐 뭐 게이트 오버 드라이브 볼테이지 서프라이 볼테이지 10% 갖다 놓고 하냐 아니면 어디에 갖다 놓고 설계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이 PDK를 받으면 이 PDK를 속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트랜스터 특성을 그려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테크니컬 노트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거는 이 PDK를 가지고 스파이스로 다 트랜스터를 뽑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FT 뽑아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표현한 GM 오브 ID 뽑아내고요.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CGS가 어떻게 변하는지 뽑아내고요. 그렇죠? CGD가 어떻게 되는지 뽑아내고요. 다 뽑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VDS, GS-VTH를 표현하는 게이트 오버 드라이브 볼테이지 옵티멈급을 가지고 설계하는 거예요. 10% 가지고 설계한다. 그러면 그걸 매뉴얼을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스파이스를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게이트 오버 드라이브 볼테이지를 각
선정함에 따라서 노이즈, 밴드위스, 시그널 스윙, 그 다음에 뭐 매칭 이런 것들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토픽 길게는 못하고요. 토픽 하나하나를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